자,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바로 판승철이죠. 이상원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독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아, 유독 피곤해 보이나요? 네, 다른 날에 비해서도 눈도 굉장히 좀 퀭하신 것 같고. 오늘 엔비디아가 너무 어려워요. 엔비디아 오늘 준비해 주셨어요? 네, 엔비디아가 너무 힘들어서. PD님 반짝반짝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안 그래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돼요. 반짝반짝 해준다 해서 별로 달라질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네. 이제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프리뷰를 좀 해주실 거죠? 리뷰도 하고 네. 프리뷰도 하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뽕을 뽑아서 엔비디아 하려고요. 한번 잠시 후에 안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좀 마음을 쏟고 계시겠습니까? 엔비디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시장 상황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금요일에 일단 부찬도 협상도 있었고 파월 의장과 그 전 누굽니까?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메카시요? 아니, 옐런요? 전 연준 의장. 예, 옐런. 그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파월부터 한번 볼까요? 예, 파월이 이제 금요일 시장은 파월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기대했던 말들을 해줬고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정책 스탠스가 제약적인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약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시장에서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파월이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긴축의 여파와 은행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6월 달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죠. 네네. 이 상태로 이제 물가만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해피해지는 금리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일은 없어지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그 지역 은행들 이 사태 때문에 충분히 긴축적이 됐다. 더 이상 금리 못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네. 자, 금리와 관련해서는 그렇고 부채한도 협상은 좀 격하게 끝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라 네.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둘이 원하는 건 분명하죠. 저기 공화당 쪽에서는 지출 삭감해라 이거잖아요. 네. 돈 그만 써 이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아니 그냥 더 써야 돼. 네네. 당연히 행정부니까 내가 뭔가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든이 그 나이에 대통령 돼서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죠. 바이든이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적당히 이제 케빈 메카시 이제 공화당 쪽에서 봤을 때도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다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문제가 크죠. 이제 다음 대선이 이제 또 다가오는데 공화당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뭔가 건덕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뭔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메카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이 예산 지출 상한선과 관련해서 진전을 보이지가 않더라. 그래서 협상 결렬시켰다 하고 나서 이제 월요일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과 이제 만날 예정이다라는 것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괜찮았죠. 그러면서 이제 메카시는 일요일 통화는 생산적이었지만 합의가 없으면 결렬될 거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발언을 했고요. 요거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또 그 얘기를 해줘. X데이트는 6월 1일이다. 이날 어차피 우리 돈 없다. 우리 이달부터는 부도를 내든지 아니면 뭔가 지출을 삭감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니들 안 해주면 나는 어떤 청구서를 미납하긴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세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채무 불이행 시라고 하면 이제 800만 명이 직장을 잃고 주식 시장은 45%가 하락할 것이다. 근데 이걸 무디스 애널리스트 또한 요 비슷한 수치를 발표한 적이 있다라고 이제 하나 껴 붙였죠. 이렇게 위협적으로 하는 게 빨리 위험하니까 협상해라, 합의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건 아니죠. 이건 그냥 겁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만약에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까지 되면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잖아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디폴트는 없다. 메카시도 디폴트는 없다. 뭐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각 이제 뭐 당파 싸움은 하겠지만 미국이라는 배를 전복시킬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관련 이제 디폴트 관련해서 UBS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보니까 만약에 디폴트 없이 X 데이트를 넘기면 그냥 선언 안 하고 넘긴 거죠. 네. 그러면 S&P 500 기준으로 5% 정도가 하락할 거다. 그럼 한 3,75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데 네. 다만 이건 이제 일시적일 거다. 그냥 뭐 툭 빠졌다가 조금 있으면 금방 올라와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간 쿠폰 지급 없이 그러니까 채권 이자를 갚지 않고 네네. 진짜로 디폴트를 했다. 네. 라고 하면 20% 정도 하락할 거다. 그러면 3,400포인트까지 떨어질 거고 하락이 3분기까지 회복 못할 거다 이거. 그리고 연말까지 겨우겨우 올라와야 3,800 정도일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 달간 쿠폰 지급 없이 디폴트가 발생하면 네. 30% 즉각 하락하고 회복도 안 될 거다 이거는. 그렇죠.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일은 없을 거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러니까요. 일이고 미 국채가 디폴트 나면 도대체 어떤 국채가 살아남겠어요. 일단 은행부터 다 연쇄부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네. 그럼 다 끝난 거죠. 뭐 자본주의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계속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내는 이유는 빨리 협상하라는 어떤 독촉이니까 그렇죠. 이게 나쁘게 보기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해결되겠지만 그 해결 시점이 언젠지를 우리는 좀 기다리는 과정에서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 이렇게 또 짚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자 이번 주에 좀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실적 말고 지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PMI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제 화요일 날 서비스 PMI하고 제조업 PMI 발표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이건 요즘은 매크로에 제가 지금 관심이 별로 없고 네네. 뭐 예상치는 조금 낮은 걸로 나오 당연하죠. 경기를 이제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수축시켰는데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 정도가 조금이라면 시장에서도 요 정도는 용인하는 정도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역시 이제 관련돼 있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나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거든요. 수요일 날 아마 전 세계 대부분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그럼요. 좀 쳐다보고 있을 거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와주면 실제로 AI가 뭐 되는 건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열심히 저도 이거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지난 실적을 한번 보면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도 오늘 예상해 주실 거죠. 그렇죠. 예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추정까지는 추정치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네네. 시장 추정치 말씀드리고.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사실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일반적인 회사로 놓고 보면 굉장히 비싼 회사예요. PER도 그렇고. 그렇죠. 100배 넘어 있죠. 170배 지금 넘습니다. 네. 170배가 넘는 상태고. 근데 이제 포워드로 보면 한 지금 5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얘가 제시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비싼 값어치를 받는 거는 제가 볼 땐 젠슨 황의 능력이에요. 네. 5년 전부터 우리는 AI 회사다. 뜬금없이 우리는 AI 회사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 GPU 잘 만들어서 그래픽 카드나 많이 팔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말대로 됐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이 사람 말대로 됐고 이 사람 말대로 AI 시장을 엔비디아가 상당히 빠르게 장악했죠. 그리고 향후 AI 하면 엔비디아를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젠슨 환이 얘기하는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스토리 라인이 있겠죠. 네. 그거 한번 볼 거고요. 그거 보고 나서 과연 이게 적합하냐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지난 실적들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실적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토리 라인부터. 아니에요? 맞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젠슨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에게는 1 트릴리언 기회가 있다. 네. 1 트릴리언이면 말이 1 트릴리언이지 한국 돈으로 하면 1,300조죠. 1,300조. 1,000원으로 봐도 1,000조예요. 네. 1,000조 시장에 우리가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게이밍이 네. 1,000조고 아니 1,000억 달러고 1,000억 달러. 네. 네, 1,000억 달러고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1,500억 달러. 네.
그리고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1,500억 달러. 그리고 칩스 앤 시스템스가 3,000억 달러. 네. 그다음에 오토모티브가 3,000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다 더하면 1트릴리언이에요. 엔비디아 사업부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요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게임하는 GPU,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거겠죠. 네. 요 네 가지 사업부로 쪼개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TC 2023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그 어려운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의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인문계적인 마인드로 그러면 나오는 숫자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죠. 오, 네. 그러면 게임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게임 부분에서는 30억 이상의 게이머와 크리에이터가 있고 이 중에 4분의 1은 GPU를 연간 100달러를 지출한대요. 이거 교체하는데 연간 100달러씩 1년에 한 번씩 막 네. 아무튼 엄청 교체를 많이 하나 보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25%니까 4년에 한 번은 바꾼다는 얘기예요. 얘들이. 그러네요. 그게 요 이제 1,000억 달러. 네네. 예. 130조. 그렇죠. 그냥 100빌리언이라고 할까요? 네네. 100 빌리언입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5천만 서버 구독료가 있어요. 5천만 개. 이게 구독료다 이거죠. 댓글에 지금 엔비디아가 가격을 너무 올려서 점점 사악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엔비디아 요즘에 가격 올리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얼마를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좀 써주세요. 그럼 저희도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제가 많이 좀 써주세요. 저도 뒤에 대충 쓰긴 했는데 네. 잘 많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도 4,500만 명 이상의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 네. 그리고 수천만 명의 디지털 트윈 구독료가 있다. 네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튼 네. 칩이랑 시스템이 1년에 2천만 서버 교체가 있대요. 그리고 자동차는 1억 대의 자동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있답니다. 이게 지금 현황인 거예요? 꿈인 거예요? 꿈이죠. 이게 꿈인 거예요? 네, 이런 시장이 이런 시장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통으로 다 먹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큰 꿈인데 네.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GTC 2023에서 이걸 했느냐 가만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이 주장하는 이 내러티브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고 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생성 AI 때문에 엔비디아 제품하고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보여줬잖아요.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거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보자 이거죠. 그래서 4분기 실적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된 건지. 그러시죠?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GPU 가격 꽤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100만 원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급이 100만 원이 넘어간대요. 거의 뭐 매년 바꾸시는 분도 있나 봐요. 게임하다 화나면 바꿔야 되잖아요. 네. 방법이 없잖아요. 비싸긴 비싸죠. 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을 보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요 23년, 22년 1년 땡기더라고요.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이니까 그거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항목별로 보시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 사업부로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제일 커요. 원래는 데이터 센터가 보시면 21년 1분기에 보시면 네. 20억 달러 정도의 분기당 2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었거든요. 게이밍보다 작았네요. 작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매출이 36억 달러가 됐어요. 네. 얘가 지금 매출의 거의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네. 이게 정말 많이 컸어요. 근데 게이밍 부분을 보시면 27억 달러였는데 18억 달러로 줄었어요. 네. 오히려 GPU를 많이 안 쓰나 봐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아까 그 소프트웨어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게 3억 7천만 달러에서 2억 2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하죠. 네. 데이터 센터 외에는 다 줄어요. 근데 여기서 길이나가 하나 나옵니다. 자동차 부분이요. 1.15억 달러
15억 달러, 100만 천만 1.5억 달러네요. 네. 1.5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합니다. 너무 작긴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자동차가 전자 제품화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자율주행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이거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죠. 네. 예. 뭐 젠슨 왕이 새로운 이제 1 트릴리언 이게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탈 매출액을 보면요. 지금 56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좀 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22년 1분기까지만 해도 82억 달러였거든요. 네. 82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감소합니다. 이게 성장주이기 때문에요. 한참 성장하는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잘 가다가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네. 주가가 그때 3분의 1 토막이 났죠. 지금 저기 보니까 분기당 네. 60억 달러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분기에 60억 달러. 이거 네네. 4개 분기로 해서 1년으로 치면 한 240억 달러인데. 맞습니다. 근데 1조 기회라고 하면 네. 240억 달러 곱하기 얼마입니까? 40배. 네. 한국 돈으로요. 매출액이 대략 35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23년 1월 기준으로. 만약에 연간으로 보면. 이들이 제시하는 대로 우리 1조 달러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면 지금보다 매출이 거의 40배 가량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주가도 한 40배 올랐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네. 저게 예를 들어서 1300조잖아요. 네네. 1300조 시장이고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놀랍게도 1000조가 넘습니다. 네. 네. 굉장히 크죠. 시가총액이. 네. 싼 회사는 아니에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대충 하는 거예요, 진짜. 1300조면 네. 이 중에서 50%를 시장 점유율을 가져간다라고 50% 너무 많나요? 10%만 가져갈게요. 네네. 10%를 가져간다라고 치면 대략 130조죠. 네. 130조가 되고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은 60%인데요. 영업이익률은 20% 정도 돼요. 네네. 그러면 26조 정도 되겠죠. 영업이익이. 그렇죠. 그냥 그대로 다 그냥 이게 이제 순이익으로 된다고 쳐도 한 네. 6억 그냥 세금 빼고 뭐 빼서 그러면 20조 정도라고 칠게요. 네. 20조 정도라고 하면 PER 50배 정도 주면 딱 1000조입니다. 지금 딱 시가총액이요. 네네. 그래서 다음 이제 내년 이제 예상하는 쪽이 네. 그러니까 하우스 뷰들이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 정도입니다 예상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할인율에 써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냥, 네네. 그냥 저는 이제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고 네. 지금 어차피 제가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할 시간도 없으니까 대충 하면 그 정도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포워드 PER이 50배예요. 대충 지금 이 수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네. 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죠. 만약에 점유율을 아까 여기서 조금만 높이면 네. 이 2배 만약에 점유율을 2배를 높인다면 혹은 영업이익을 2배로 높일 수 있다면 네. 시가총액이 2,000조가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에서 대충 계산하면 그렇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서부터 막 5배, 6배 더 오를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숫자예요. 그거는. 그건 너무 힘든 숫자고 그래도 지금 300불 정도면 여기서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뭐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인 거지 여기서 2배, 3배 나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지금 여전히 50%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50배라고 쳤을 때 이거는 그렇게 막 비싸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주 비싼 포워드가 50배 정도면 지금 누가 그런 걸 받고 있냐면 아마존이나 네네. 뭐 테슬라나 그 정도 돼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같은 급이라는 거죠. 네. 그 회사들하고 내가 이 회사들하고 비교해서 같은 급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받는 게 맞는 거고요. 저 한 등급 낮은 것 같은데 라면 좀 싸야 맞는 거고.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의견이겠죠. 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네. 따라서 갈리는 거고요. 저는 뭐 비슷한 쪽으로 가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AI가 여기서 더 활성화되고 더 앞서 나간다 그럼 비슷하게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단순 매출의 구조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한 급은 낮은 거 아닌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실적 발표 그러니까 오는 5월 24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마 25일 목요일 새벽에 장 마감한 이후에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실적이 어떨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전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시간이 없구나. 이게 지난 분기부터 엔비디아가 갑자기 반등이 세게 나오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AI 테마에다가 실적이 바닥을 찍었어요. 네. YOY로는 되게 나쁘게 나오지만 QOQ로 보면 굉장히 다 좋게 나옵니다. 네. 매출도 늘고 마진도 늘고 다 늘었어요. EPS도 많이 늘었고 네. 캐시플로우 자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구나 하고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일단 매출을 65억 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EPS가 0.92달러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PER이 51배, P가 현재 179배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번 분기 실적은 이거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상이 보시면 요 노란색 보시면 65억 달러잖아요. 이게 60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는 증가율이 7.8%거든요. 요거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보시면요. H100이 가격이 폭등했어요. 대당 6천만 원 정도 지금 한대요. H100이.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4,7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H100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건 A100 대비해서 성능이 어떤 데는 4배라고 얘기하고요. 네. 많이 보는 데는 12배래요. 제가 볼 때는 4배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본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제가 검증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거는 검증할 수 있다. 네. A100 탑재 데이터 센터용 DGX가요. 올 초 4,800만 원이래요. 네. 임대 서비스가 네. 월 4,800만 원. 근데 이게 싼 거랍니다. DGX가 그거죠. H100 8개 네, 맞습니다. 하나의 데크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DGX죠. 네. 젠슨 왕이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AI 공장이라고 불렀던 그거고요. 근데 이거를 H100을 탑재하면 최소 4배 이상이래요, 가격이. 그럼 1억 6천이 넘 40 아니네요. 맞네요. 1억 6천이 넘잖아요. 네네.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요 표를 제가 왜 요 노란색 박스를 보여드리냐면 2019년 5월 16일 이후에요. 엔비디아가 항상 실적을 비트해 왔어요. 그러다가 빨간색이 비트예요? 네, 빨간색이 비트입니다. 네. 항상 비트를 해 왔어요. 네. 그러다가 22년 11월 16일 날 처음으로 미스를 합니다. EPS가. 그리고 나서 지금 6.52 빌리언이고 0.92달러인데 네. 요 정도는 지금 만약에 22년 5월 수준까지만 돼도 충분히 회복이 되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대충 AI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거 짝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는 버블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봤어요. 네. 마이클 하넷이라는 전략가 이분이 작년 고점을 정확하게 맞췄대요. 지금 빨리 팔아라 그래서 정확하게 맞췄다고 유명하답니다. 어찌됐든 AI는 현재 버블 상태인데 그래서 보면 버블은 항상 이지머니로 시작해서 금리 인상으로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4,200이면 매도해라. 지금 매도해라라는 얘기예요. 네네. 근거가 뭔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끝났는데? 제 느낌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분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연준이 실수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네. 경기가 추가 개선되면서 다시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금리가 다시 넘을 수 있고 그럼 연준이 다시 추가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00년대 닷컴 버블이 붕괴했던 그 사례라 이거죠. 네. 네. 그러면 연준이 6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가 다시 인상하기 시작하면 그때 AI 버블이 터질 거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분은 저랑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왜 오류예요? 오류죠. 매크로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네. 실제로 젠슨 황 주장대로 AI가 실제로 그러니까 당시에 닷컴 버블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수익이 없어요. 다 적자 회사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적자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이 회사가 진짜 EPS가 시장 예상대로 막 갑자기 막 2배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 얘기가 맞을 거냐 이거죠. 제가 볼 때 닷컴 버블과 지금 버블의 가장 큰
버블은 아니죠. 지금 금리 인상기하고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적자 회사들이었고 지금은 흑자 회사들이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요거는 AI 버블 상태인지 아닌지를 특히 보려면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나머지가 다 대충 나오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다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만약에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많이 팔려요. A100과 H100이 많이 팔리면 이게 어디 잡히는 거예요? 게이밍은 아닐 거고. 데이터로 가겠죠. 데이터 센터.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근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은요. 데이터 센터가 지금 6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잘못 나오면 나머지 다 힘들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그 외에 데이터 센터랑 게이밍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뭐랄까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지 이 자체로는 실적에 큰 영향을 못 줍니다. 나머지 두 개 사업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진짜 AI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비스는 안 나오더라도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LLM을 저희가 그러니까 뭡니까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요. 언어 모델을 만들려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계속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옛날 그 금광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서부에 금광에서 금이 나타났다 해서 많이 리바이스를 파진 게 사야죠. 청바지. 청바지가 몇 개 팔렸는지 보면 실제로 거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곡괭이를 사고 리바이스를 곡괭이가 사야죠. 몇 개 팔렸는지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쵸. 데이터 센터에 그 GPU 몇 개 들어가는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번 실적 보면 나오겠네요. 다 나오겠죠.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원 선임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